오늘 마켓 인사이드는 IBK 투자증권 자산관리부문의 최홍건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예상을 깨고 증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경제지표 호전에 따라서 증시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또 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합당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은 이 원인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연준의 올해 안에 금리 동결이라는 스탠스 이후에 사실 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응인 거죠.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50% 이쪽 저쪽에 금리 인하 확률. 그래서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단히 확대된 상황이고 맞아요. 70%가 넘어가 네. 있죠. 여기다 얹어진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50.5가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 50선, 이 경기 확장의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을 넘어서면서 50 이하 선에 계속 머물렀던 지난달 및 그리고 예상치들을 모두 상회했었죠. 그리고 이 수치는 8개월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차이신 지수도 50이 넘어서 예상치를 상회했었는데요. 결국 이 원인 요건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동안 시장을 핥히었던 원인 요건의 완화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차이신이든 뭐 중국 PMI 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구동성 어디를 가도 안 된다고 다 소리 질렀던 중국 증시는요. 예. 지금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주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연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배하는 이 시황이 합당한가? 여기에 대한 이런 반박하는 이런 지수 움직임으로 지금까지는 매우 일어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증시를 끌어내렸던 원인 요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또 중국의 제조업 PMI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고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경기가 개선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 지표 개선의 시그널이 다른 데서도 좀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 ISM 지수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경기 둔화의 우려가 우려의 완화냐 개선이냐라는 것들을 논할 때 이 부분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일단 그 ISM 제조업 지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죠. 예상치는 54.5, 발표치는 55.3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생산지수의 호조는 굉장히 반가운 인덱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재고 부담이 생산의 어떤 활성화를, 화랑을 막을 것이다, 압박할 것이다라는 걱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존의 우려를 완화했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요. 더불어 신규 수주 역시 좋게 발표가 된 오늘 경제 지표 특집이네요. 57.4가 발표됐습니다. 네. 2월에 55.5였죠. 그래서 이 상승은 바로 경기의 개선을 기대하는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애틀랜타 연은이 바로 1분기 GDP 성장률을 올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죠. 그래서 시장이 그야말로 고삐를 바짝 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발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아래 공포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주가가 급락했던 바로 그 다음 주에 아주 강력한 소방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이러한 경제지표 개선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어떨까요? 사실 지금 코스피가 눌림목 바닥을 다지는 정도이지 예. 상승 추세를 아직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건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예. 더욱 힘을 낸다고 또 볼 수 없는 것이 삼성전자가 저런 상황이니까 네. 삼성전자가 힘을 내서 치고 간다 이렇게 예상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서 격한 시장의 에너지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네. 아닐까라는 건데 이 지금 아까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PMI 개선이 대단히 반가운 이유가 첫 번째 거기에 있습니다. 코스피에 작동해왔던 그간의 경험치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중국의 PMI가 둔화되고 네.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 뭐 자기들만 좋다는 거죠. 자기들 경기만 좋았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는 미국이, 예. 속절없이 지수가 뭐 20%대 하락했던 장세가 다분히 연출되어 왔던 우리 증시였는데요. 예.
PMI 반등과 연준의 완화책은요 늘상 증시 상승으로 귀결되었다는 점 지금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2월 건설 지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결국 재정 정책, 정책적인 어떤 의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건설 지출이 예상치 1.3을 2.5%로 상회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는 역시 빠질 수 없는 공공 부분의 3% 넘는 증가, 결국 인프라, 재정 지출이 확대됐다는 차원과 함께 민간에서도 증가분이 있었으니 이건 역시 모기지 인하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모기지 인하 효과로 민간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기 부진의 팩터일 수밖에 없는 금리, 여기에 대한 하락 효과가 인식 반영되고 있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얼마나 반영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대답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주요한 논평들은 지금 적극성을 가질 때 또는 중국, 미국의 거품을 즐길 때 또는 4차 산업의 버블 장세, 이러한 논평들이 매우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추가적으로 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압박하는 또 코멘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선택은 미국 연준의 몫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또 증시의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져볼 수 있는 요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전략에 또 시사점을 찾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는 시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의 분위기, 동결이 아니라 이제 인하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중국의 부양, 금리 인하의 매크로 기대 속에 지금 있는 시황이다라고 판단할 때 밸류에이션은 금리의 역수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매크로 동향이 성장주 투자에 매우 유용한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 기간을 무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부양 기조가 이어지는 이 구간 안에서만큼은 성장주를 투자한다는 시장의 본질에 부합하는 모습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이런 텍스트에 입각한 취사 선택, 업종의 취사 선택이 아니더라도 반등을 기대하는 시장의 어떤 무게적 중심은 바로 얘들한테 있는 부분이겠죠. 경기 소비재, 산업재, 금융주의 강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반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없을까요? 오늘 계속 지표를 얘기했는데 기다려야 될 지표가 하나 있는 거죠.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상승 요인 중에 짚어봐야 될 고용지수의 급등, 이것은 이것 자체로 우려가 불식됐다 해서 되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왜냐하면 지난번 소비자 신뢰지수 안에서 고용 둔화 우려가 발견됐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이 금요일 날 발표되나요? 요거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요것의 예상치가 지금 17만 그리고 12개월 평균이 2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매우 뛰어넘는 숫자를 기대해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이렇게 팍 하고 뛰어넘는 이 순간 우리는 좀 더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을 더욱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월초를 맞아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경제 지표들로 시장은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자산관리 부문의 최용건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